자, 죄형법정주의 볼게. 그 전에 먼저 가볍게 형법의 기본 개념부터 보면 형법은 행위 규범인과 동시에 재판 규범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체크해주고 또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죄형법정주의인데 죄형법정주의와 보장적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이 보장적 기능 실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하여 국가 형벌권이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문이 100개가 넘으니까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최대한 짧고 핵심만을 전달해서 나중에 까먹지 않게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2-1 성문 법률주의. 죄형 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을 법전에 적어놓아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기출해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속이더라고. 그게 아니고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임 명령의 예측 가능성과 죄형 법정주의. 여기서 포인트는 위임 명령의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의 내용과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포인트야. 기출에서 어떻게 속였냐면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이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대강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속였는데 아니죠. 내용이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행령이 법률을 넘어서는 경우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확정해서 처벌하도록 하면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에서는 단순히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했지만 시행령이 당직 의료인이 그 수와 자격까지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한 거야. 그러니까 법에서는 당직 의료인을 두세요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법보다 낮은 시행령 주제에 당직 의료인 수, 자격, 그리고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까지 만든 거야. 이런 경우에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확정해서 정하는 것은 위임 입법이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보면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뿐인데 시행령 조항이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맞는 지문을 출제했네요. 과대 광고의 규제, 위임 입법과 죄형 법정주의 조화. 식품위생법이 과대 광고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위임하는 경우를 이제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이런 건 좀 이해의 영역인 것 같은데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드가 다양하고 좀 이게 빨리빨리 좀 바뀌자, 이런 걸로 이제 법률로 정하면 빠른 대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건 이제 보건복지부령 이런데 이제 위임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보면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식품위생법이 과대 광고의 범위 이런 걸 이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 입법이 한계다,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환각물질 규제, 이런 것도 이제 대통령령에 위반하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봐봐. 환각물질을 국회의원들이 알 수 있을까? 평생 법만 공부한 사람들인데 모르지. 이런 전문적인 범위, 그리고 환각물질 또 언제든 새로 나갈 수 있잖아. 이런 걸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규정하려면 이런 거 이제 보수적인 법률보다는 좀 더 바꾸기 쉬운 시행령, 대통령령,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통령이네, 이런 쪽으로 이제 위임해서 하는 게 빠르겠죠. 말이 좀 꼬였네. 그래서 이제 또 9번을 보면 공공의 안녕 질서와 미풍양속 표현이 모호함. 이건 이제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네. 보면 이제 구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 공공의 안녕 그리고 미풍양속, 이 두 가지 표현이 문제된 거야. 이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해. 이런 모호한 표현은 국민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구전기통신사업법이 모호한 표현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퇴직금 청산 기일을 시행령에서 제한한 것은 위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퇴직금 청산 기일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법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퇴직금 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어. 그런데 시행령에서 이 한도에 대해서 3개월로 제한을 해버린 거야. 법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제한을 했죠. 이러면 위임 입법이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입니다. 기출 지문을 읽어보면 구근로기준법에서 임금퇴직급 청산기일이 연장 합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 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위배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어선이 총톤수 기재. 어선이 총톤수는 어선이 안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며 이를 기재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번호가 2017도 13426판례에서 강조된 위임 입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어선이 총톤수를 기재하는 어선법 시행규칙이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규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 지문을 보면 구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어선 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통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선이 총통수 기재에 기재한 거 모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신상정보 제공 시기 위임은 적법. 이거 결혼준비업에서 유튜브 한 번 그냥 사진 한번 넣어봤어. 까먹지 말라고. 그래서 쭉 보면 결혼중개업은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결혼중개업자에서 만남 전에 신상정보를 해야 얘가 뭐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이 표현을 이제 좀 표현으로 결혼중개업의 특성상 만남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출 지문을 보면 결혼중개업법 제10조 2 제4항은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종법 시행령 제3조 2 제3항이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것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게임산업진흥법이 경품 제공 예외에 대한 시행령 위임이 법적 정당성. 좀 쉽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게임법 경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장난감 같은 경우 있잖아. 여기 보면 닌자고 카이가 있네. 이런 건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지.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근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걸 이제 법률에 그냥 적어놓으면 이거 뭐 알겠냐고, 어떤 걸 허용해야 될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이런 거 이제 유연한 바꾸기 쉬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출 지문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 기준, 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이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건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 아니라고 했죠. 허용되는 예외적인 원칙은 그 법률에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게임법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14번 주민이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한 법률 위임의 필요성. 원칙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죠. 주민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의 경우, 여기에서 기출 지문에서는 벌금형,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읽어보면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또는 벌칙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벌금형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기출 지문에서는 좀 야무지게 속였는데, 보면 헌법 제117조는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형을 정할 수 있다. 틀렸죠? 벌금형을 정할 수 없어. 벌금형, 주민이 권리 제한 의무부과 같은 이 벌금형, 이런 거는 뭐라고?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지, 그 지자체 내에서 그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데 여기에 보면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좀 속일 만하게 문제를 냈는데 아니요, 벌금형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시행령은 적법합니다. 특가법의 유입을 받아서 특가법 시행령에 농협협동조항회를 정부관리기업체 하나로 규정한 경우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가법에서 정부관리기업체의 종류는 시행령에 위임한다. 특가법 시행령에서 오케이,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해, 뭐 이런 경우죠. 이런 거 위임, 이런 구체적인 정부관리기업체가 뭔지 또 국회의원들이 알 수 없잖아. 이런 거 전문가한테 좀 맡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형법 제129조 수뢰죄와 공기업의 정의 위임법 적법성, 이거 똑같아. 공기업이 뭔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기획장관은 너한테 맡길게. 기획재정부 장관 너한테 맡길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에 결정되도록 한 것, 공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에 결정되도록 한 것, 위임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다. 그래서 보면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공기업이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거죠. 보면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해서 그 장관, 기획정부 장관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거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쓰겠는데 반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면 위임에 따른 법규 명령의 효력 변화.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법규 명령은 유효해지고 위임 근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법규 명령은 무효가 된다. 이거 뭐 많이 나오는 빈출 지문이죠. 국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던 법규 명령도 사후에 법이 개정되어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효했던 법규 명령도 법이 개정되어 위임 근거가 사라지면 무효가 됩니다. 기출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 그러니까 위임 명령, 이 경우 국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될지라도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다시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관습법적 확장과 축소, 0740 기출이네요. 위법성 조각사유의 관습법적 확장은 행위자에게 유리함으로 허용됩니다. 반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관습법적 축소나 제한도 법 질서의 통일성을 고려해 관습법적 창설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자에 허용됩니다. 기출에서 보면 관습법에 의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플러스가 좀 가볍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관습법적 확장은 행위자한테 유리하니까 허용되는 거야. 보면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 확장된다는 것은 뭐야? 행위자가 유리한 거잖아. 위법성이 조각되면 무죄가 되는 건데, 이런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의 그 관습법적이 확장이 되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되니까 이제 관습법에 의하여 관습법에 의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 죄형 법정주의에 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니까. 핵심은 그거야. 결국에 피고인에게 유리.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